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 활황에 주식을 비롯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약달러 추세 속에 달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이 달러는요, 앞으로도 불확실한 요소가 생기면 가치가 오르게 될 텐데요. 자, 달러의 가치, 보험의 가치가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원금 받고 보장 자산까지 덤으로 받아가는 달러 중심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인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종수술비를 키워드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도 보험플랜 119와 내게 득이 되는 보험 찾아가시고요. 통화 방법부터 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살짝 열려있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종신보험에 달러의 가치를 더하는 달러 종신보험. 자, 2배로 든든한 보험을 사시는 분들은 박지영 전문가님과 오늘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같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건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돈은 누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손도손 나누실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작게 내고 보장은 좀 길게 받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이런 보험을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요, 낸 돈 원금 받고 그리고 보장자산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달러에 투자되는 이런 종신보험을 여러분에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달러의 쓰임새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서 여행을 못 가고 해외로 못 나가신 분들 많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행을 가려고 지금 달러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를 모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달러를 모으는 데 있어서도 이 모은 달러가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달러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요, 온라인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죠. 물론 당연히 달러로 결제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원화로 환전해서 이렇게 결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달러 해외 직구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홈스테이랄지 해외 단기 유학 이런 것들을 많이 갔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왔지만 달러는 굉장히 젊은 층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해외여행 누구나 다 많이 계획하고 1년에 한두 번 이상들은 다 가고 계실 텐데, 이제 최근 좀 발이 묶여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만 끝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여행이 시작될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나기만 하면 달러로 활용되는 이런 사용되는 곳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달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어떤 보험 갖고 계신가요? 내가 여러 가지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보장성을 준비하는 데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떤 걸 갖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우선은요, 최근에 가장 이슈화돼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변액연금. 10년 전만 해도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만큼 효자가 없죠. 그래서 변액연금 많이 갖고 계실 거고요. 또
달러로 된 변액연금도 최근에 출시돼서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도 양쪽에서 다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연금도 있죠. 순수하게 나는 달러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연금도 있습니다. 환차익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금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장성 같은 경우는요. 달러로 된 유니버설 종신보험.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변액연금뿐만 아니고요. 달러를 활용한 이런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도 많이 생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요. 달러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인데 달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요. 어떤 이익이 여러분에게 찾아갈지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요. 종신보험도 있고요. 달러 연금도 있고 달러 변액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짧게 갈 것인가? 길게 갈 것인가?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화와 달러를 동시에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굉장히 다양한 보험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요. 환차익과 확정 금리를 불이해주는 이 금리를 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쓴다거나 중간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달러 종신보험, 종신보험도 상속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종신보험인데 내가 낸 돈을 100% 찍어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까지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요, 보장성이기 때문에 한 번만 가입해도 만약에 사망을 하면 뭐 10억을 가입했다 그러면 한 번 납입하고도 10억을 줘야 되는 이런 보장성이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보장이 컸기 때문에 적립금이 작았던 거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시청자님들께 알려드리려는 이 종신보험은요. 내가 낸 기간만 지나면 내가 낸 돈 100%를 무조건 찍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긴 거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짧게 5년, 7년도 있고요. 10년도 있고 장기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실 때 우리 시청자들이 고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어떤 고민이 있나요? 내가 보험을 드는데 당장 크게 목돈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면 또 쓸 일이 생기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열심히 벌던 사람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요.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깨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큰 질병이 걸리면 치료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저축하던 거 다 깨서 쓰고 대출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살다 보면 늘 생기게 마련이죠. 그리고 긴급자금이 생기게 되면요.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늘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끝까지 계속 가서 나의 목적 자금 노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뿐만 아니고요. 더 많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한방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납입 완료 시점에 저축도 아닌 보장성인데 내가 낸 돈을 100% 찍어준다는 거죠.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납입 기간은요. 짧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5년, 7년, 10년, 뭐 20년도 가능하시겠지만 나는 소득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길게 할 수가 없어라고 하신 분들은요. 짧은 기간을 선택하셔도 낸 돈만 끝나면 무조건 100% 해약을 하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 해지해도 내가 낸 돈은 100% 찍어주고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달러로 100%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문구가 분명히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장성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사망보장,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요.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많이 있거나 또 내가 지금 너무 여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요. 내 사망보험금이 어딘가에 쓰여질 수 있어요. 유족에게도 쓰여질 수 있고 상속세를 정리하는 데도 쓰여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망보장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해서 내 가족들에게, 남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상속 재원을 쓰여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근데 이것을 덤으로 드린다는 거죠. 덤으로.
즉 공짜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돈 마련하고 노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망보장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가입 금액 있죠. 내가 5천만 원을 가입할 수도 있고 1억을 가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보험료를 산정할 텐데 이 가입 금액은 사망보장이죠. 이거 플러스 해지 환급금을 계속해서 일정한 비율로 높여주는 기능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내가 무조건 돈이 쌓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망 보장도요. 처음에 내가 5천만 원을 가입했지만 5년, 6년, 7년 가면 갈수록 사망 보장도 같이 올라갑니다. 여기 사업비를 떼는 게 아니고요. 원금을 보장해주는 기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망 보장까지 약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망 보장도 같이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커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원화 고정 납입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상속 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시거나 가장으로서의 책임 준비금을 할 수 있는 사망 보장이 덤으로 따라간다는 사실. 그것도 체증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먼저 일종 기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5년, 7년, 10년 가능하지만 10년 정도로 납입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요. 이때 무조건 100%를 원금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사망뿐만 아니고요. 환차익 같은 것이 알파가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낸 돈을 무조건 보장받는다는 것이 일단 안심이 되고요. 만약에 5년, 7년으로 납입기간을 짧게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100%를 찍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납입기간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내가 중간에 필요하시면 내가 낸 돈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추가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조금 더 기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망 보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동일하게 만약에 10년 납을 했다고 하면요. 가입 전부터 10년 되면 무조건 100% 내가 낸 돈은 보장. 그리고 플러스 해지 환급금도 제가 계속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증가하느냐? 80세까지 내가 납입을 끝난 이후부터 80세까지 계속해서 사망 보장뿐만 아니고 해지 환급률, 적립금을 늘려주는데 납입 기간을 5년으로 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1.3%씩 계속 늘어나고요. 7년 납은 1.5%, 그리고 10년 납이면 1.7.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요. 10년 납을 했다면요. 1.7%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적립금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 사망 보장도 체증 비율이 있어서 같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에다 이제 원화 고정이라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가 낸 돈을 조금 더 얹어서 내게 되면요. 2.3% 복리까지 있어서 이 모든 기능을 한 번에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보장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달러를 가지고 납입을 하거나 달러로 돈을 지급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시고요. 달러 상승에 따라서요. 환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많아지면 노후에 연금 전환하시면 연금액도 많아지겠죠. 그리고요. 완납하면 무조건 100%를 원금 보장해준다. 내가 낸 돈은 손실 볼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고요. 연금 전환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사망 시에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달러가 상승하면 사망보험금도 플러스 알파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납입면제 특약을 넣으면 납입면제도 될 수 있고 암을 비롯한 13가지 그리고 50% 이상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요. 납입면제 기능이 있어서 보험료를 안 내고 보장받는 방법도 있고 페이백 기능이라 그래서요. 내가 낸 돈까지 다시 돌려받는 납입면제 받고 낸 돈 돌려받고 앞으로 낼 돈까지 다 다시 한번 돌려받는 페이백 기능도 특약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연금 전환할 때 대부분 연금은요. 나이가 점점점 장수하는 시대가 생존이 길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 종신보험은요. 가입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쓰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면 오늘로부터 앞으로 생존 기간을 감안한 이런 경험 생명표를 쓰기 때문에 내가 20년, 30년 후에 연금을 받게 되더라도요. 오늘 가입한 이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해서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평생 주치 서비스요. 질병 예방부터 발병 치료 지원 서비스까지 굉장히 우리가
큰 병원 한번 예약하거나 잡기 어려운데 이런 토탈 서비스가 따라가기 때문에요. 안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내 질병에 대해서 문의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 서비스까지 따라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원화 고정 납입 서비스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원화 고정이죠. 원화 고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나 5천만 원에 1억을 가입한다라고 하면요. 달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달러로 쭉 내시면 돼요. 그럼 달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 따라서 뭐 달러에 대한 가격을 내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달러가 없기 때문에 원화로 환전해서 자동으로 납입을 한다. 그러면 달러의 환율에 따라서 내가 낼 돈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어떤 날은 10만 원, 어떤 날은 11만 원, 어떤 날은 9만 원. 이렇게 매달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원화 고정 납입을 해서 10%에서 30% 정도로 약간 보험료를 높게 설정하면 만약에 달러가 올라서 내가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자동으로 인출해서 납입을 하게 되고요. 내가 달러가 좀 떨어졌어. 돈이 남았어. 그러면 이 돈을 추가 납입을 해서 복리로 굴려드립니다. 2.3% 연복리로 굴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더 추가로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납입 기간은 5년부터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1만 달러 약 1,000만 원부터 500만 달러 약 50억까지 사망 보장을 추가로 덤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과 추가형 두 가지 중에서요. 본인들이 당장 쓸 건지 아니면 그냥 두고 계속 굴릴 건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예시는요. 가입 금액은 1,00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이 없다라고 하시면 기본으로 하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꾸준하게 모으시면 나중에 많은 달러를 모으는 이런 효과가 있겠고요. 환차익이 발생했을 때 연금으로 받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 제가 예시했는데요. 60세도 물론 당연히 가입 가능하시고요. 원화와 달러를 제가 표시했는데 이 달러는요. 매번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로 100% 내가 낸 돈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형은 약간 비싸지만요. 2, 3만 원 정도 비싸지만 더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요. 추가형으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달러를 활용한 보장성 보험인데 내가 낸 돈을 100% 보장해준다는 달러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본형과 추가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원화 고정을 통해서 이 추가 납입이 자동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때는요. 복리 2.3%로 굴리기 때문에 요즘 기준금리 0.5%인 거 아시죠? 근데 얘는 복리로 2.3%로 남은 금액을 계속 굴려주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달러 원화 중에요. 유리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수령할 때도요. 달러가 좀 상승했을 때는 더 많은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게 되겠고요. 납입 완료 후에 100%를 내가 낸 돈 보장해준다. 그리고 사망 보장은 덤이다. 그리고 오래 거치하면 더 많이 사망도 올라가고 해지환급금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둘수록 장점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추가형 같은 경우는 제가 젊은 층을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추가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 내가 낸 돈 찍고 80세까지 계속해서 내가 설정한 납입기간에 맞는 환급률을 계속 쌓아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커지는 효과가 있고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납입 면제 기능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기능. 오래 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암에 걸리거나 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요. 낼 돈도 안 내고 낸 돈 돌려받고 이렇게 페이백 기능까지 활용하시면 전혀 손실이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 자금과 내가 원하는 보장까지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달러 종신보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기 달러의 가치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가 달러를 활용한 보험에 좀 집중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원금이 보장되는 달러 종신보험을 소개해 드렸어요. 일단 내가 납입만 끝난다. 그럼 내가 낸 돈 100%의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시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덤으로 사망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무려 80세까지 계속 이자가 붙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해요. 일석삼조죠. 내 원금 지키고 사망 보장 가져가고 달러로 인한 환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달러를 활용한 보험들의 종류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달러 연금 보험이라는 것도 또 있던데 저희가 오늘 만나본 원금 보장 달러 종신 보험 이거랑 비교해 본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네,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업비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그 달러에 대한 환차익을 계속 적립해서 목적 자금이 마련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인 시점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뭐 환차익이 많이 나면 이익이 오는 건 당연하지만 보장이란 말은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불안해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달러 종신보험은요,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납입이 끝나면 100%를 찍어주겠다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에 목적 자금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뭐 연금도 좋지만 보장까지 덤으로 가져가는 이 달러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보험끼리도 잘 비교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신보험인데도 낸 시점에 내가 낸 돈, 원금을 100% 보장해주는 보험은 또 없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또 적립금이 늘어나고 사망 보장금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보장이랑 목돈 마련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모든 보장성 보험은요, 한 번만 납입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사망을 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보험금 발생이 생기게 되면요, 그 가입한 금액을 전부 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을 냈는데 내가 1억을 가입했다. 그러면 한 번 10만 원 냈는데 사망하면 1억을 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가 낸 돈보다 보장이 크기 때문에 쭉 가져가다가 내가 노후에 목적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금 전환하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인데요. 굳이 둘 중에 하나 뭐가 유리한가라고 한다면 내가 낸 돈은 1,000만 원인데 사망 보장은 1억이 돼 있다 그러면 사망하면 1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둘 다 같이 가져가더라도 무슨 일이 먼저 생기더라도 둘 다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보장성 종신보험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장을 목적으로 가져가시고 이 목돈 마련은 옵션으로 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박지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내 원금을 100%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원금 보장형 이 달러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이 페이백 기능을 잘만 활용하시면 내가 그동안 냈던 돈 그리고 앞으로 낼 돈까지 돌려받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왕 있어야 되는 준비를 해야 하는 보험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면 참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보험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예비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종수술비라고 합니다. 맹충우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험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진단비 말고도 수술비 좋다는 거를 알고 또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수술비는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술비가 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오, 어떡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비가 왜 진화를 하냐면은 과거에 비해서 일단은 우리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도 중요했는데 이제는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게 보험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요. 시술비가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일단은 얼마나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네. 돼요. 그런데 1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요. 거의 200만 건에 가깝게 하고요. 오. 이것을 365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5,500건 정도. 어마어마하죠. 하루에만요. 그렇죠. 예. 5,500건을 수술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수술을 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갑자기 네.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어떤 수술 받고 싶으세요? 제가 뭐 그걸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렇죠. 수술비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이런 이유예요. 내가 어떤 수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을 결정해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을 때는 되도록이면 내가 내 건강을 위한 수술이지만은 수술 후에는 내가 보장이 되는 수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 그러면요 가장 보장받기 편한 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수술 이러면 굉장히 뭐 큰 수술, 피를 보는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그 간단한 시술까지도 이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수술비 보험이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왜 필요한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수술비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통원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실손 의료비가 있으니까 뭐 나 수술비 걱정 안 해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통원으로 실손 의료비에서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한도다라고 하면은 걱정이 좀 덜 하시겠죠. 그런데 통원으로 25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시술을 받는다. 그러면은 25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자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가 내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시술을 한 번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 흔하게 하는 게 대장용종 제거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만 하지 않죠. 맞아요. 또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하러 가죠.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대장용종은 한 번 발생이 되면 정기적 검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처럼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내가 젊었을 때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노후에도 많이 받게 되는데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다 보니까 수술이나 시술이 건강한 상태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60대 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80대 이후에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80대 이후에 내가 실손 의료비를 생각해 한번 해보시면은 실손 의료비의 보험료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손 의료비가 10만 원,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만약에 부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실손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수술비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뭐 나이가 한 50만 넘으셔도 실비가 필요하기는 한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의를 또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게 계속 받는 거 이게 참 그렇죠. 다들 좋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보장 좀 봐주시죠. 네, 우리가 종수술비라고 하면 1종에서 5종까지 수술비를 주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1종에서 5종에서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7종까지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잠깐 비교해 드릴까 해요. 근데 보시면은 표에서 좌측에 보시면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위에 문구 중에서 흡인이라고 천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주로 우리가 시술 중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의 정의에 보면은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절제를 하거나 절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주사 바늘로 이용을 해서 뭔가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액을 넣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1종에서 7종 새로 변경되는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분도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안 됐었던 것들을 미래로 보면요.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표를 보면요. 비만이라든가 우리가 치액 뭐 이런 부분, 요실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질병 코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코드는 해당이 되고 어떤 코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종에서 7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진단을 받은 코드만 갖고서 이야기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하나 삭제된다는 게 겨우 두 글자지만은 이 보험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술비를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복잡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약관적 해석을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결국에는 절단과 절제라는 문구가 약관상에서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관상에서는요, 절단과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사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것들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 조직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1종에서 7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피부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 코드만 발병되면 되는데 이 진단 코드가 얼마나 많냐면요. 진단 코드가 A부터 Z까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뒤에 붙은 숫자가요. 01부터 99까지 있어요. 와, 이거는 너무 내과냐 많은데요. 외과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데 이렇게 엄청난 것들 중에서도 또 절단과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빠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폭넓은 수술이나 시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도 우리가 이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1에서 7종이라고 하셨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 이 1에서 7종에 해당이 될까요? 네. 1에서 7종만 보면은 네. 뭐 가장 폭넓으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비 중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했는데요. 예. 일단 질병 수술비라고 얘기하면 기존까지는 가장 넓은 범위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질병 수술비하고 우리가 N대 수술비라고 해서 뭐 81대, 101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82대 수술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표에서 보시면 뭐 요실금이나 치질, 체외 충격파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옆에 문구가 써 있죠. 근데 뭐 면책 질환이라고도 되어 있고 예. 보상 대상 질환이 아니라고도 되어 있고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도 되어 있죠. 이런 문구는 결국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통칭적으로 보면 아예 이건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거는 보상되는 그런 코드가 아닙니다. 아니면 질환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질병 수술비나 82대 수술비 이런 수술비에서도 완벽하게 가깝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1종에서 7종 수술비에서는 조금 더 근접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 정도를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안 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된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전 수술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또 요즘 수술비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보장을 받고 못 받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실감이 나기 위해서 내 일같이 느껴지는 그런 수술들 있잖아요. 네. 과연 얼마를 받을까 예시를 볼까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안 됐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네. 그 중에 핀 제거 수술이 있는데요. 핀 제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상해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는 예. 해요. 근데 질병도 해당되지만 핀을 삽입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실손 의료비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핀을 뺄 때는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핀을 제거할 때
수술비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아요? 제거는 왠지 그냥 그렇죠. 내가 아닌 해야 것 될 것 같죠. 같은데요. 그런데 핀 제거할 때도 왜냐하면 절제나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종에서 7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절단이라는 아니면 절제라는 문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거술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장 조율기를 교체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여기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장 조율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해당이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기존 수술비에서는. 그런데 1종에서 7종 수술비에는 이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도 보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보장을 받으니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뭐 저는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가입의 조건들이 어떻게 다를까 싶네요. 네, 이제 보험료로 보면은 왠지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비싸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떨까라는 네.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일단 비갱신, 갱신 아니면은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인데 조건은 서로 틀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조건에서는 일단 20년 갱신 기준이 표준치예요. 건강하신 분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비갱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건강하신 분들 기준인데 기준 금액은 최고 7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하세요. 그런데 수술비가 전혀 없으신 거는 아니잖아요. 예. 기존에 어떤 수술비라도 있으셨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이렇게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에 기준 금액을 조금 낮춰봤습니다. 비갱신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연령에 상관없이 기준 금액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1종에서 7종까지 중에서 6종이나 7종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조금 작은데요. 1종에서 4종 같은 경우 우리가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보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정도일지 궁금해요. 이 정도 받으려면은 금액 한번 네. 봐볼까요? 보험료는 일단은 뭐 조금 저렴하게 볼게요. 그래서 네, 보험료로 보면요. 비갱신, 갱신 그리고 간편보험, 유병량 있으신 분들도 보험료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최저보험료 3만 원 기준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결국에는 과도하지 않은 보험료에서 내가 보장이 안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보장이 받을 수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내가 계속해서 반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진단비만 준비하는 건 옛날 얘기고 수술비도 가져가는 게 이득이잖아요. 가입할 때 좀 팁을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될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단 선호도가 좋잖아요. 네. 그런데 비갱신으로 최고 2천만 원까지 준비한다 그러면은 아마 보험료 부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50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을 하고요. 50대 이후다라고 하면 20년 갱신을 해도 집중적으로 수술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20년 안에 내가 보장받는다 생각하면은 비갱신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 나이에 의해서 내가 갱신, 비갱신 어떤 것이든 없는 것보다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갱신, 비갱신은 내 나이에 따라서 함께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단비나 실비랑은 또 다르게 준비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저렴한데도 계속 여기저기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내가 나이가 먹어서 실비가 너무 비싸질 때 또 대체 가능한 유일한 가장 좋은 보험이 또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1에서 7종 간단하게 시술을 받을 때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맹충원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솔루션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 통해서도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요, 한 5, 6년 전에
네. 지인을 통해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도 받을 수 있고 또 저축성도 있다고 오, 그게 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조금 지금 좀 불안해가지고 궁금하고 불안하고서 네. 잠을 좀 받았으면 해서 예.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요 61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료 부담은 어떠세요? 보험료가 하나는 19만 2,500원. 아, 네. 저희가 증권은 지금 받아보고 있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잘 가입한 건지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증권부터 보시죠. 자, 6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5년도에 S손해에서 2건 가입해 놓으셨고 무배당 키워 프리 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43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보장도 받고 저축도 할 수 있다. 이것저것 다 된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지 안미정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전화 주신 게. 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도 원하셨고 또 목돈 마련도 된다 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예. 그 시청자님께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는 75세가 되면 네. 보장이 끝나고요. 네. 또 하나는 80세가 되면 보장이 그래요. 끝나세요. 예. 네, 너무 짧죠? 그렇죠. 예. 불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좀 좁기도 하고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네. 뭐 100세까지도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네.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을 원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 과도하게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약간 저축이다라고 조금 네. 이제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예.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저축을 목적으로 아니면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네. 이렇게 보장성 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넣으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좀 전문적인 어떤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실 텐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조금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행복한 파트너 보험이 네. 보험료가 19만 7천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네. 적립보험료가 약 그중에 70% 정도 되는 그래요? 13만 8천 원이나 이렇게 비중을 어머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만 갖고 보장을 받으시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뭐 질병 사망에 대한 부분은 1,000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은 3천만 원, 그리고 그 외에 급성심근경색증과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비로 5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세요. 어머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좀 나이 들어서 조금 내가 받고 싶었는데 하는 목적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험 누구나 건강하게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 적립보험료가 한 이 보험료의 50%에 달하는 8만 7천 원이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암 진단비는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뇌출혈 진단비와 그리고 급성심근경색비 진단비만 들어있는데 이건 역시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약 10%밖에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너무 적다. 그리고 보장 그 보험료 역시도 너무 과도하게 적립보험료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보장 목적과 저축성 목적으로 따로 분리를 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보험이 이제 케어프리 보험은 여기에 이제 실손보험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좀 여성을 위한 보장들, 그리고 조금 뭐 많지는 않지만 수술비에 대한 뭐 질병 수술비라든가 상해 수술비, 그 외에 뭐 인공관절 수술비,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보험 너무 과도하게 적립보험료가 많았던 부분은 네. 정리를 하시고 지금 보장이 너무 없으시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보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보장성 보험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케어프리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예. 이제 그 하나를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서서 그 테마 플랜에서 이제 맹충호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61세 되셨으니까 사실 뭐 비갱신으로 뭐 보험료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되 갱신 주기가 30년이에요. 30년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61세시니까 91세 되셔서 네. 그때 이제 이게 보험이 더 필요하다라면 그때 한 번 정도 네. 그 갱신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있어서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요? 여기에 이제 뭐 3대 진단비, 지금 뭐 암 진단비는 지금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하고 이제 허혈성 진단비로 해서는 이제 1,300만 원까지 합산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외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이제 5천만 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보험에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수술비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근데 이 수술비도 뭐 질병 관련해서 또 상해 관련해서 꽉꽉 채워서 뭐 112대 수술비와 그다음에 뭐 상해 질병 이 1호종 수술비까지 꽉 채워드렸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씩. 요렇게 보장을 조금 탄탄하게 하니까 네. 보험료가 약 16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 정도면 보험료 어머나. 별 부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나가고 있으셨던 게 이제 약 42만 8천 원 정도 보험료였는데 리모델링을 하시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21만 4,700원으로 한 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처음에 그 원하셨던 것처럼 뭐 저축형 그런 상품으로 뭐 연금 보험도 괜찮고 그렇게 전문적인 그 저축형 보험으로 찾으셔서 거기에서 수익률을 내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예. 아유,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만족하신 것 같아요. 만족하죠. 예. 또 S손해보험사에서 준비하신 게 거의 적립금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예.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 해지를 두 건은 하시고 저희가 이제 60대 접어드셨으니까 쉽게 아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들을 가득 넣어드렸고 예. 보험료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러네요. 나머지로 저축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으로 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아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내는 보험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좋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세어나가는 보험료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필요 없는 적립금이 있지는 않은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확인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